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 두 분 빨리 모시고 싶었어. 왜냐하면 8시 반부터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회견을 잘 못 보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막장 드라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이야. 그 이하야. 최악이 될 것이다. 최악이야. 야,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저희 항상 연대의 마음으로 광고해 주시는 광고부터 빠르게 오늘 조금 서둘러서 광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실 건 다 드시면 좋겠어요. 예.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홍시 찹쌀떡. 이거 우리 먹었었는데 지난번에. 예, 홍시 찹쌀떡과 홍시 식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홍시의 깊은 풍미에 쫀득한 찹쌀떡을 더했습니다. 한 모금에 감동이 스며드는 홍시 식혜까지 가정의 달 소중한 분들께 전하는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입니다. 선물 세트가 요렇게 요렇게 나갑니다. 선물 세트. 예. 박스가 진짜 튼튼하다. 이거 어디 딴 데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주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달콤 쫀득 홍시 찹쌀떡을 취재 편의점에서 맛볼 수 있도록 타임쿡이 준비를 했습니다. 청도 홍시로 하나하나 손으로 빚은 100% 수제 찹쌀떡, 달콤한 홍시와 쫀득한 찹쌀의 환상궁합. 한입 베어 물면 말랑말랑 품격 있는 촉촉한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전통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전주에서 찾아온 찹쌀떡계의 프리미엄 선물 세트, 한 개 100g 대왕 찹쌀떡과 전통 방식의 홍시 식혜가 취재 편의점 구독자님을 찾아왔는데요. 5월엔 선물도 달콤하게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시 찹쌀떡으로 기분 좋게, 또 홍시 식혜로 산뜻하게, 비주얼부터 정성까지 받는 분 기분이 좋아지도록 가정의 달 선물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 30분 전에 실온 해동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냐? 홍시 찹쌀떡 12개, 홍시 식혜 1리터 한 세트에 37,000원이고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보내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를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해 드립니다. 꼭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말고 이 두 분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예, 두 분을 클로즈업해서 지난번에 잡아주세요. 이 손으로 해야 돼. 이거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게 어머. 아니, 그렇게 이게 막- 생겼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홍시가 막 지금 휴지. 떨어져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박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날 잡아봐.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 김준일 잡아봐. 김준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홍시 가르면은 홍시가 그냥 진짜 통으로 홍시가 하나 있네. 들어있어. 어머, 그냥 진짜네. 하나가 통으로 들어있어. 근데 여기 김준일 평론- 씨가 없었어. 씨가 없어? 네. 이게 씨가 더 없어. 끝에 좋아. 통으로 하나가 들어있다니까 진짜. 진짜? 깜짝 그 와. 안에 또 팥인가 이게? 진짜 맛있다. 저 지훈 저기 장난 아니야, 입 이거. 닦아야 되겠다. 이분들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맛있게 맛있다. 드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훌륭하다. 왜 특허내야 될 것 같은데? 특허내야 돼? 왜냐하면 홍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씨앗은 없어요 또. 씨앗은 없고 특허내야 되겠네. 찹쌀로 또 보호하고 있고. 보호하고.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홍시도 원더풀 되게 홍시떡. 이제 부드러운데 이 떡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 쫀득쫀득하면서 쫀득하고. 부드러워서 이게 네. 굉장히 깜짝 놀랐어. 난 진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네. 귀여우시대. 두 분 다 너무 귀엽대. 너무 맛있어. 지금 뭐 계속 버퍼링이 좀 있다, 너무 끊긴다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도스 공격인가 혹시? 그런가? 왜 이러지? 괜찮았었는데.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근데 늘 우리가 드시고 일단 비워내야 됩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깨끗하게 비워내는. 누적 판매량 130만 포. 어우, 엄청 많이 팔렸네.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입니다.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이기 때문에 높은 흡수율까지 챙겼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통해서 장운동을 촉진시켜가지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준다고 합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주 잦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창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네. 이 홍시 먹은 다음에 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 홍시가 그래, 맞아. 뭐가 있냐면은요. 홍시 안에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변비가 와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부르릉 부르릉 잘한다. 이걸 먹으니까 조합이야. 이게 진짜. 괜히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고 지금. 광고 요정. 잘한다. 진짜 광고 요정들이야. 너무 고맙다. 탄인인지 처음 들어보는데. 자, 우리는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김문수. 아우, 문수. 재밌다, 진짜.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얘기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일주일간 각 후보들 선거운동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하고 목금 여조 돌려가지고 단일화하자.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자, 김문수 끌어내리는 작업 손떼.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강제 단일화 이거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당장 중단해라. 오늘부터 나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일방적으로 당이 정한 토론에 안 나가. 왜? 불법이니까.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강압적 폭거를 막아내는 싸울 줄 아는 후보 김문수 반드시 승리하겠다. 김주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가 됐든 예. 꿀잼이다. 꿀잼이다. 예,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는 진짜 예. 이런 이 바닥까지 떨어지나? 진짜. 예.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요즘 흥행이 안 돼요. 뭐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귀신 들리면 뭐해? 여기가 더 막장인데 이게 막장 오고 막장 개막장이에요 야, 진짜. 살면서 저는 진짜 이번 대선에서 처음 듣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강제 단일화. 강제 단일화. 단일화. 와. 와. 단일화를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막 시켜. 네, 그리고 이렇게 후보끼리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수 보내가지고 룰 조정하잖아요. 네. 이쪽에는 김문수 쪽에서는 김재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쪽에서는 당이 나와.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와 진짜 예. 진짜 국힘은 정규제 주필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국힘은 해체돼야 됩니다. 아 진짜, 진짜. 해체를 가속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더 강했다고 봐요. 김문수가 우리는 여기서 계속 그 얘기했어. 김문수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 계속 얘기했어.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변호사 했어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모든 했었다. 방송에서 저도 네,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희 김문수 방송에 알기를 뭐 끝이 알아. 김문수를 보통 사람이 아닌데 네. 정당이 어디요? 국정이 어디요? 한덕수 정당이 어디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부서석 아니에요? 도지사인데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치. 김문수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김문수를 계속 쉽게 어떻게 네가 편하니까 너가 경선 통과한 사람 해줄게. 네. 단일화를 추대 비슷하게 하는 걸 과연 참을 것인가? 자신의 재산 7억 중에 3억 기타금 절반 썼어 지금. 기타금은 3억이고 낸 거 따지면 다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 통틀어 51년생이에요. 더 이상 나갈 기회도 없어요. 네. 마지막 기회에 와 있는데 네. 그것을 쉽게 내려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더 자존심에 훼손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지도부가. 맞아요. 오늘 아침에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어젯밤에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차명진 오른팔이죠. 네네. 김문수 오른팔 차명진 왼팔은 김재원입니다. 김재원. 예. 예. 그 차명진이 어제 문건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건이 뭐냐면 정당에서 한덕수를 밀고 있다. 뭐 헤어샵 잡은 것도 한덕수 거 잡아주고 맞아. 그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그 문건을 조선하고 뭐 어떤 신문사에 줬는데 네. 뉴스를 안 틀었대요. 안 트니까 그냥 자기 유튜브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예상이 됐어요. 네. 가만 안 근데 있겠다. 조선일보 기사를 안 써요 그런 거를? 하여튼 지금 오면 바로 써야 되는 보도에 거는? 따르면 아마 킵하든가 하여튼 중지된 상황 같아요. 그 기사는 이상하네. 명태균 녹음 파일도 안 네. 틀고 바로 다음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고 정면 돌파 선언을 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당무 우선권을 몇 번 발동해도 이번 강하게 발동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네. 그리고 어제 가처분도 걸었어요. 네. 어제. 재판은 오늘 아니면 내일 결정 납니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 네. 남았으니까. 그쵸. 재판 결과는 김문수 이길 것 같거든요. 김문수 승. 이기든 변호사. 지든 문제인데 네. 하여튼 김문수가 이 모든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그리고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량한 후보 때문에 가면서 또 대꾸 응대를 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김문수를 자극하고 있다. 아. 김문수를 무시하지 말라. 예. 국정이 어디요? 이걸 뭐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김문수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기자회견한 한심하다. 단식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예. 단식 뭐 지금 저기 누구야 무대 무대 김무성도 김무성 단식하고. 그 앞에서 단식하고 있고, 예, 당사에서 와, 국민의힘 난리 당사에서 부르스다, 지금 진짜. 난리 부르스야. 단식 해봤자 눈도 끔찍 안 해요. 그렇지. 그 사람 고문도 당한 아니 사람이에요. 고문에다가 했는데 무슨 단식이 뭘 대수야. 밥 먹지 마라. 살 빼라. 살 빼라. 그 김행 전 대변인 네. 거기가 그 김문수 캠프에 있더라고요. 예, 무슨 예. 단장이라서 그 CBS 라디오에 나왔는데 네. 너무 웃겼어. 김행?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 아 김행 장관 그래서- 우리도 불러야겠다. 저희 김문수 후보가 고문도 버티셨던 분입니다.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문도 버티셨던 아니,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상정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김행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심상정하고 되게 친하죠. 심상정 대표하고 그 옛날에. 심상정 중매를 서줬다는 그렇죠. 그 네,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심상정은 중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얘기를. 어쨌든 유시민 네. 이사장하고 그렇죠. 유시민 작가하고도 친분이 있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가 뭘 썼냐면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게릴라 전략. 그래서 김문수는 서울대 출신 위장 취업 1세대야. 그 캠프마다 다 위장 취업자 있었잖아요. 근데 1세대가 김문수야. 간파하고 있었어. 간파하고 있었어. 얼마나 이게 지금 개막장이냐면은 그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에서 박수영 의원이 네. 그거 올렸어요. 이건 좌파들의 전형적인 조직 탈취 방법이다. 맞아, 좌파들의. 근데 더 코미디는 뭐냐면은 김문수 캠프에 김수영이 들어가, 박수영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박수영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한덕수 단이라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장 취업을 한 그러니까. 거야. 근데 그 위장 취업을 간파한 거야 김문수는. 어제 그래서 의총하는데 네. 권성동이 네. 치면서 네. 야 네가 된다며. 네가 책임져야지 박수영 의원한테. 네. 와, 난 진짜, 진짜? 자당 후보한테 색깔론 펼치는 것도 처음 봤고. 봤어. 와, 이게 진짜. 진짜 나는 진짜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아니 진짜 평소에 만나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지만 근데 대놓고 이렇게까지 자당 후보에 대해서 지금 너 그만두라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김문수 너 빠져. 말이 단일하지. 한덕수로 옮길 거야. 강제 단일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강제 단일화. 너 빠지고 한덕수로 초대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예요. 그걸 그러고 김문석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예측을 왜 못했을까? 네. 이게 저는 안타깝지는 않은데 그리고 어제 한덕수 반응도 좀 놀라웠어요. 어제 이제 만나려고 진짜 한덕수 했는데 웃겨. 2시간 전에 갑자기 기자 입장 발표하면서 네. 11일까지 안 하면 나 그만할래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도 그게 아니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멍청? 죄송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의 배수의 캠프. 진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골 답답합니다. 때리는 상황이 뭐였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한덕수는 이거 말이 다르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치. 지금 쌍권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꽃가마 태워줘가지고 후보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겠는데 김문수가 이틀 전에 대구에서 선거운동 맞아요. 중단했잖아요. 네. 그때 쌍권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덕수한테 네. 같이 내려가자 우리. 네, 맞아. 그래서 같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말라하다가 안 올라오니까. 가고 그다음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한덕수는 안 가고 두 사람이 대구행으로 가다가 그때 연휴 마지막 날이야. 네. 그래가지고 기차표도 없어가지고 물 먹은 건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내려갔어. 갔다가 1박 2일 영남행 한다고 갔다가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서울로. 이게 뭐냐면은 진짜 게릴라야. 시간이 뭐냐면은 먼저 지도부가 우리가 그러면은 대구로 가서 만나겠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 시간의 순서는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난 그럼 서울 올라갈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가다가 대전에서 내렸어. 그러니까, 내렸어. 근데 그 가기 전에 방금 얘기했지만 한덕수한테 같이 내려가자. 네. 한덕수는 벙친 거야. 니들이 다 만들어서 해준다며. 왜 내가 가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네. 안 가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네. 한덕수는 제가 보기엔 진짜 비겁한 게 뭐냐면은 지 돈 한 푼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단일화를 최소한 이를테면은 후보 등록을 하는데 3억 원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당에서 보통 내주는데 지금 본인은 당이 아니니까 국민의힘이 내주지 않으면은 나는 11일까지 이거 단일화 안 되면은 내 돈 한 푼도 1원도 안 쓰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무 이거 비겁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언론에서는 배수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꼬리를 내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배수진이야?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안 그래도 내가 유리하다고 김문수가 생각을 하는데 11일까지 단일화 안 해? 그럼 나는 무조건 버텨야지. 아니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지. 오늘 김문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만두려는 후보. 그치 그만두려는 후보를 출마 의지도 없는. 없고 출마하지도 않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놓고 날더러 그만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말이나 되는 되냐. 거냐? 어? 결국 한덕수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공무원 했던 사람이에요. 1970년대. 네. 그때부터 공무원에서 한 50년간 계속 늘공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치력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도 선거에 안 나본 사람은 입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오늘 김용남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분은 사실은 최근에 지방자치선거에서 계속 수원시장에 전 된 줄 알았거든요. 계속 낙선해. 본인도 된 줄 알았대. 학 유력까지 떴는데 그 사이 떨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김용남 의원 말은 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선거에 한번 해봤던 사람하고 네. 매번 쉽게 임명만 받았던 네.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다르다. 그럼. 그러면서 한덕수는 이번도 임명을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후보로 임명해 줬는데 그러네. 돈도 안 들이고 당연히 그건 받지. 네. 근데 임명이 안 돼? 그러니까 안 할래요라고 그러니까. 그 발표문은 김문수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네.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들으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들으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약속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사실은 그치. 그 얘기를 한 거고 어저께 이제 6시에 만나가지고도 이게 코미디 오브 코미디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코미디 오브 코미디. 한덕수가 그 직전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는 11일까지 단일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한다. 이거 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룰에 대해서 당에 제가 한덕수가 당에 뭐 이름을 했다. 이름을. 그러니까 김문수가 내가 곧 당이다.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치.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짜 웃긴 거예요. 네. 노무현 정몽준 하면은 네. 후보끼리 단판 짓던지 아니면 실무진 나와가지고 네. 룰 조정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재인 정당이 나와.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네. 근데 여기에는 유상범이 나와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쪽에는 몰라 누군지. 아니 국민의힘 후보야. 김문수가 어디 딴 정당의 후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아니잖아요. 너무 웃긴 거야.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당 우리가- 지도부하고 당 후보하고 같이 맞짱을 이거 뜨는. 코미디인 거야. 왜냐하면 단일화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네. 둘이 합쳤을 때 최소한 이길 가능성. 옛날에 정몽준, 노무현 그리고 그 문재인하고 안철수도 한번 했죠. 네. 안철수 윤석열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절실한 사람은 당사자여야 돼요. 절실한 사람이 권성동이 절실해. 지도 나가지도 않는 게. 절실해 지금. 권영세 이런 애들이 절실해. 네. 나가지도 않는 게. 제발 김문수도 단일화 좀 안 해주세요 절실해. 이거잖아. 김문수는 하나도 안 절실해. 내가 나가도 이길 것 같은데. 그치. 본인 생각에는 네. 뭐하러 합칩니까? 그럼 뭐하러 줍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이 엉뚱한 상황이 되니까 야 사실 아사리판이다 진짜. 네. 이 생각이 방금 드네요. 전에 속보 나왔어요. 한덕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문수와 오후 4시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닥치세요. 안 될 네, 겁니다. 오늘 네. 오후 6시에 이미 TV 토론이라고 하지는 웃기고 좀 인터넷 생중계 어. 토론을 양자 토론을 잡아놨어요. 당에서 잡았잖아. 당에서 잡았어요. 안 나간다는 거잖아. 강제 토론회, 강제 단일화에 앞서 강제 토론회를 잡아놨어 지금. 강제 토론회를 잡아놓은 거. 이게 진짜, 이제 난 이게 말이 되냐. 듣도 보도 못한 정치가 지금. 진짜 이게. 그리고 세상에.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 얘기했지만 이미 전당대회랑 전국위원회 소집하는 거는 저 김문수 측에서 이미 가처분 가처분 걸었어요. 신청해가지고 예. 그거 조만간 나오고 예. 이제 이거 여론조사하는 것도 또 갈 거예요 그러면. 여조도 어. 가처분 신청. 제 여전히- 생각에는 네. 오늘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이런 가처분 사건은 후보 등록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중앙지법에 아마 남문가 하여튼 중앙지법에 넣었다고 하면 예. 선거 사건이니까 만약에 한다면 오늘 내일 중 결정 낼 수 있어요. 그 결정이 막 바로 날 겁니다. 네. 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토론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제가 김문수면 토론회도 가처분할 거예요. 토론회 다 가처분하면 다 돼요. 가처분하죠. 왜 내 네. 말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게다가 합법적으로 어쨌든 당무 우선권 그거의 그렇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는 김문수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김문수가 거부하면은 이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 봅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차이가 그거예요. 민주당은 당무선권이 어디에 있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요. 선대위에. 선대위에. 근데 국민의힘은 그 홍준표가 바꿔놨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2017년에 내한테 있다 후보한테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원대로라면 지금 김문수 말이 다 맞아요. 그 당원대로라면. 네. 국정이 어디요? 하면 내 말이 맞는 거야. 나가요, 사퇴해요. 도지사인데. 이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네. 모든 시간은 김문수 편이고 네. 당원 당규도 다 김문수 편이에요 지금. 서울 남부지법이고요. 남부지 맞죠? 그 파주의 박용호 당협위원장이 오늘 2시 반 남부지법에서 기일이 잡혔다고 그래요. 이거 합니다. 결정 예.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2시 반에 결정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등록 후보 등록 기간 11일이거든요. 네. 그 전에 안 나면 안 그러면은 되니까. 바로 2시 반에 오늘 이게 김문수 나. 승. 그러면 김문수 승. 그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 토론회도 못 해. 못해. 토론회도 못 하고 여론조사도 전당대회 전국이 다 못해. 다 싹 다 못 해. 일단은 전당대회를 건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못 열면요 한덕수를 뽑아놓는다고 해도 전당대회 추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네. 그럼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게임 끝인데 끝났네. 어쨌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또 무슨 법적 조치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따로라도 다 해가지고 야, 이게 진짜 그 사법부까지 동원해가지고 구덩이 파놓고 이재명 후보 지우고 무투표 당선을 그러니까요. 노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무투표 당선 되게 생겼어. 그렇게 됐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솔직히 그래. 끝났다고 봐. 대선 끝났다고 대선 끝났다고 봐. 끝났어요. 지금 이게 오늘로, 상황이 오늘로 끝났어요. 이게 자기들이 자멸의 길로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짚을 거는 지고. 지난주 이 시간 우리가 방송하기는 또 했어요. 네. 오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요.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맞아. 나면서 난리가 나고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재명 후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까지 그래, 나왔었어요. 제가 금토일 엄청 바빴다니까. 엄청 그 저 서보학 서보학 교수님 불러가지고 엄청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막 뭐 우리 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 네. 법조인이니까. 네. 근데 하도 상식적인 법조인들은. 어서군들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학답 못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제 기일 변경했기 네. 때문에 근데 문제가 그쵸. 없어요 사실은. 네, 네. 없는 상황인데 딱 일주일 지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또 없어지게 이렇게 생겼어. 후보 그러니까 없어지게. 그러니까. 후보들이 계속 사라져. 아니 뭐야 이게 미싱이야 미싱. 계속 어디론가 사라져. 실정.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틀 만에 100만인 그 저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또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세게 나가고 하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술렁이고 판사들이 막 실명으로 비판하고 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작동한 거죠. 그래 봐야죠. 형사 네. 7부 이재권 부장 네. 판사가 계속 대법관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번이 지난번에 경쟁자였다라는 거 이번에 그러니까. 누구지? 마용주. 마용주랑 경쟁자였대요. 둘이 23기 동기야 구나. 23기. 네,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그 김용남 의원하고 친구래요. 맞아, 친구 예. 같은 그러니까 동기라고. 같은 23기고 아마 예. 학번도 같은 학번도 것 같아요. 같고 그래서 그렇다는. 원래 알아서 친구야, 친구. 김용남 의원이 계속 그냥 신청하면 합리적인 친구라서 받아줄 거다. 너무 민주당이 무리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았어요. 아. 이번에 김용남 의원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 이게 대법관 우리가 해야 되잖아.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뭐 7일간 상고 기간, 네. 그 20일 상고 접수 이것도 안 지킬 거 아니냐, 27일 보장된다 하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검찰하고 법원은 차이가 있어요. 대검찰의 검찰총장 정점으로 동일체 원칙 적용되지 않지만 맞아요. 지시를 받고 지휘 감독을 하잖아. 받습니다. 일개 검사들은. 예. 법원은 안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쥐기현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거.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 여기 이재권 통제가 안 되고 이재권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보면 통제 안 되는데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니 근데 15일 기일은 왜 잡았을까 그러면? 12일 그때는 공식 아마도 선거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네. 법원의 이제 기류 같은 걸 봐서 아주 급하게 잡은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해야지라고 생각.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아주 빨리 기록을 송부받고 인편으로
송달해버렸거든요. 예.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판열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싹 돌아간 거예요. 안 할게요.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예. 쥐들도 사람인데요. 예.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러다 나도 탄핵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것까지는 생각했는지 예, 몰라도 예.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고 이래 되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그게 더 유리하잖아요. 본인한테. 그렇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이게 구덩이를 파놨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지금 다 죽게 다 생겼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근데 김종현 평론가께 제가 워낙 정치 오래 다루셨으니까 지금 상황이면 지금 우리 투표지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기호 2번 김문수 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권영세가 도장 안 찍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어제 그래서 의총에서 당 중진들이 윤상현도 그 얘기하고 김기현도 그 얘기하고 나경원도 그 얘기하고 이렇게 윽박지르다가 우리 후보를 아예 못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거는 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말이 엇갈려요. 또 이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려면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돼요. 그치. 예. 근데 이게 대선도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동안 알려졌는데 그래서 옥새들고 나르샤가 가능할 수도 있다. 버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또 주장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당대표 직인을 이제 가정 얘기로 하면은 이게 만약에 권영세가 안 찍어주고요. 네. 이거를 저거를 할 수 있잖아요. 저기를 한덕수를 찍어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럴 경선에서 수도 있죠. 김문수 있죠. 뽑아놓고 그러니까 한덕수로 저기를 대선 그래서 후보로 출격을 이게 근데 시켜. 문제는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데드라인이. 그치. 10일 있잖아. 10일에서 11일. 이거 아니 이번 주 일요일이야.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예. 가처분 신청해서 이게 뒤집히면은 예. 한덕수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불법이니까. 근데 후보는 없어. 김문수를 그때 뒤에 어떻게 넣어? 그렇지. 끝났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후 2번이 야. 없을 수도 있고 기호 2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태까지 가면 안 되니까 버티다가 뭐 11시쯤 밤 이제 23시쯤에 어떻게 해서든 뭐 해가지고 김문수를 찍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알 수가 없어. 진짜 후보가 없어지는 기호 2번이 없어질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예. 뭐 기호 그런 2번 공란될 수 있다. 그거 막으려고 어떻게 지금 그렇게 가처분을 들어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제가 봤을 김문수 때는 후보가.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 넣을 때마다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 같아요. 네. 아 법원에 바로. 뭐 시간 끌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1일이 지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권성동이나 그 쌍권 얘기로는 예. 우리 김준평 말씀처럼 도장을 딴 데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당원 이 사람들은 갖고 그러고도 와가지고. 남아. 그러고도 남아요. 특별한 사유가 예, 있으면 예. 비대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해석을 하더라고요. 해석은 좀 법원의 영역이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당무 우선권이 지금 저기가 가져요. 김문수가 가져요. 김문수가 가져요. 김문수가 안 찍어주면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 그걸 만약 법원에서 달리 해석해 준다. 예. 그러면 이제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왜냐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게 지금 조희대가 대법원장이잖아요. 예. 그 조희대까지는 볼 안 거예요. 가고. 남부. 법원이죠. 남부 법원이 여의도가 남부 쪽이니까 예. 남부에서 지금 하는 건데 예. 가처분 판단은 예. 예전에 이준석 재판도 조금 그렇긴 해요. 이준석 당 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때도 한번 가처분 인용된 적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그것처럼 아주 당원 당규 보면서 빨리 판단한다면 저는 김문수한테 조금 유리하다고 김문수 봐요. 승. 예. 예. 하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하면 너희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본다 네. 이거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론 알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네. 결국은 김문수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문수한테 유리하다. 아니, 김문수가 유리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 다 아는 알죠. 얘기야. 다 예.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권영세가 어떻게 할지 법원이 어떻게 할지. 예, 예. 권영세는 일단은 본인이 이거 사체 모든 책임지고 지금 단일화 물러나겠다. 여론조사도 돌리겠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 단일화 안 되면은 네. 권영세는 거의 100% 저는 사퇴한다고 보고요. 권성동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네. 단식만 하지 내가 사퇴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 권성동은 욕심이 밥만 굶어. 많거든. 욕심이 많어. 네. 당 대표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기스나면은 또 못하는 거야 다음에. 아, 권영세 빠지면 내가 당 대표니까 그거 당 대표지 밥만 그래요. 굶고 권한대. 밥만 굶고. 밥만 굶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확실한 거는 어쨌든 김문수가 이거 결과적으로는 이길 텐데 한덕수를 이길 텐데 한덕수는 일단은 단일화가 안 돼서 못할 텐데 예.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한 20%의 확률로 기호 예. 2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몇 퍼센트? 20%. 20% 확률로. 저도 동의. 네. 저는 이제 한덕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눈빛은 끝나 보여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근데 옆에서 계속 바람 넣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손. 네. 보이긴 합니다. 동작대교에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지만 동작대교에 또 돌아다니고 앉아 있던데 우리 동네 와가지고 보리밥 처먹고 다 보이던데 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설득을 할 것 같아요. 보이는 손이 설득을 해. 보이는 손이 아니면 보이는 손의 쫄병들이 네. 이 친윤들이 네. 설득을 하고 있고 그 갈등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노선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11일입니다. 11일. 토요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10일? 사실 11일까지 가면 안 되고 돈도 더 쓰기 싫고 사실은 그래. 지금도 몇 억씩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오늘 하면 목금토 3일 남았어요. 목금토 이걸 3일. 버티냐 못 버티냐인데 네. 저는 못 자. 버틴다. 토요일 점심 때 나가리 먹는다. 이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점심 때 한덕수 자기는 이제 와이프 돈 났어요. 후보 사퇴. 야 돈 좀 그만 써! 그만할 것 같아. 저는 그만할 것 같다. 꿈을 꿨더니 관운이 없대. 안 보여. 아니 근데 그것도 막 그 저 관훈 토론에서 사태질까지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JTBC 다 나왔어요. 거짓말 아닌 걸로. 어제도 그 예전에 우리가 경향신문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자한테도 거의 그렇지, 똑같이 얘기했어. JTBC는 아예 육성을 공개했어. 육성까지 공개했지. 지 팔자에 없어 보다. 아니, 그리고 지금 옛날 기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2012년 8월 13일자 기사. 예지몽. 조용원의 팔자기에 팔로 이름이 팔자기행이야. 팔자기행인데 역술가인데 미래를 보는 꿈 선견몽 한덕수 총리 관운 맞춘 부인꿈. 그래가지고 한덕수 부부랑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한덕수 씨 부인이 인물이었다. 서울대 미대를 나온 화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줄줄줄이 꿈에 대해서는 나보다 한 수 있다. 이 사람이 배웠다. 역술가인 내가 배웠다. 뭐 이런 내용이 쫙쫙 써 있는 거야 이게. 칼럼이 길기도 해. 야, 근데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방금 전에 민주당에서 한덕수 고발을 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합니다. 이거는 네. 지금 대법원장 그 10명이 네. 판결하잖아요. 네. 유죄입니다. 유죄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행위, 행위고 뭐 교유 행위 그걸로 해가지고 다 유죄예요. 다 싹 다 유죄다. 뭐 바꾼다고 하는데 네. 만약 지금 조희대 니네 판결대로라면 한덕수 유죄입니다. 유죄다. 예. 예. 자, 속보 또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김문수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나는 후보 토론 놀고 장소에 있네. 나가겠다. 놀고 있네. 나 나갈 거야. 우리는 김재원 보낼래. 야. 오늘 놓고 안 하고 이게 뭔데? 한덕수 그래. 야, 진짜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아사리판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이 많은 김문수가 거는 나오든 말든 나는 나갈 거야. 한덕수 기다릴 거야. 급한 거예요. 한덕수가 엄청 급한 거예요. 진짜 이게 막 별 패러디가 다 나오는데 그 이수지 개그우먼 이수지 있잖아요. 그 대치만 패러디까지 그래, 있더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네. 저기 그러니까 대치맘들이 다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거지. 우리 문수 엄마가 단일화 해줄게요. 제이미라고 나오거든. 제이미 단일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빡치면 이름이 나와. 야 김제드. 야 김문수. 이거 완전 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전 국민 댓글창에 알고 웃겨라. 진짜 오늘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형해화가 됐어요. 자기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나는 그게 더 웃겨. 지금 단식단도 양쪽으로 나뉘었잖아요. 지금 김문수하고 한덕수 단일화 해라. 단식단하고 안 된다. 양쪽이 나뉘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도 완전히 웃기는 거야. 다 밥을 굽는데 생겼어요. 지금 달라 이유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어제 그리고 또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단일화해야 된다 80% 정도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설문 문항을 보면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 해야지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안 해 그러면? 그래놓고 설문 자체가 86% 나왔다고. 설문 자체 잘못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당위적 단일화 부분을. 해봤자 아무런 시너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올린 거니까. 근데 진짜 그 잘못된 쌍권에 대해서 여기 그 국민의힘 앞에 당사 앞에 그 이제 한문수 저기 김문수 쪽에서 시위를 잡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 주제가 그거야. 쌍권 꺼져. 니네 비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근데 진짜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진짜 기괴한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고. 근데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 저는 그게 더 웃기다. 이미 파면된 대통령인데 왜 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건지. 그게 제일 어떻게 문제. 봐요? 제일 왜 문제야. 제가 보이는 손, 네, 보이지 않는 손, 네. 동작되게 보이지 않지만 돌아다니는 아니면 판교에서 보리밥 처먹는 그 보이는 손, 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게 무서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아니면 친윤 이 사람들의 권력욕하고도 매치가 돼 있습니다. 곧 있을 지자체 선거, 총선 요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한덕수를 저렇게 미는 거는 자기들 이해관계가 똥 맞아 떨어져요. 한동훈이가 되면 자기들 거의 당권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공천 99%못 받습니다. 지자체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네. 한덕수가 되면 본인들이 살아날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보이는 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한덕수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한덕수가 딱 그때 기점 같아요. 갑자기 이완규를 임명하면서 한덕수를 띄우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만 해도 오늘 홍준표 SNS 얘기긴 한데 다 자기한테 해주려고 왔다가 갑자기 한덕수를 하면서 그 현역 48명이 다 딴 데 가버리고 뭐 등등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마 보이는 손 여기서 작동했던 걸로 보이고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기억나는 거는 홍준표가 지난 대선 떨어지고 본인 당대표 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후보에 떨어지고 나서 대표되면서 당권을 장악했거든요. 네. 그거랑도 연결되는 겁니다. 당권을 잡아서 최소한 자기가 국회의원 더 해먹기 위해서 한덕수 같은 사람을 이용했고 그 전에는 김문수를 이용했죠. 아주 쉽게 생각하고 뭐 알겠노 저 눈빛도 저래 생겨가지고 근데 김문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한 거죠. 김문수 후보가 사석에서 만나면은 되게 온화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러고 네. 근데 똘끼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치. 사실 그 똘끼를 모르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까먹었고 눈에 뭐가 씌인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까먹기도 하고 눈에 뭐가 씌인 김문수 거야. 착한 김문수 우리말 들을 거야. 우리말 들을 거야. 그리고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찍어 눌러서 안 된 게 없잖아. 당대표 이준석도 쫓아내고 한동훈도 그쵸. 쫓아내고 별수단 다 써요. 뭐 윤리위도 가동하고 막 물병도 던지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찍어 누르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오산이었다. 게릴라다. 예. 그는 게릴라고 그는 좌파식 조직 탈출하고 있는데다가 그는 고문을 견뎠던 사람이야.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요 사흘만 참으면 되는데 그 고문도 그때 견뎠던 그렇지. 사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게릴라다. 그리고 김문수. 이제 잘 숨어 댕겨요. 그러니까. 그래, 수비를 오래 클로킹이라 했잖아. 그러거든요. 네. 항상 도망 당기고 그 공안 수사관들이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덕수 주제에 뭘 잡아요? 권영세 권성동이가 뭘 잡습니까? 그러니까 막 집에까지 찾아가고 막 난리를 쳤는데 너무 얕잡아본 거예요. 그런 얘기해요. 김문수 후보가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 쓰던 전략 전술을 활용하는 것 같다. 좋겠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고문도 견뎌냈는데 당 지도부의 압박이 무서울 게 있겠냐. 하나도 아니. 아니 실제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 아시겠지만은 현역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현역이 네. 거의 없어서 현역이 한두 명이라 들어오면은 이제 박수영도 받아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룹들이 어떻게 있냐면은 뭐 이렇게 단일화 위장 취업한 현역들이 있었고 그리고 김재원, 차명진하고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저도 이제 장성철 소장한테 들은 건데 이 세네 명이 김문수가 모세래요. 네. 근데 차명진은 여호수아래. 아, 이게 진짜? 뭐냐면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야 성경에서. 그래서 야, 근데 차명진 의원이 초창기에 제가 전화했어요. 김문수 캠프 시작할 때 의원님이 그 캠프 좌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나 드러내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자기 드러나면 죽거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막 자기 아니라고. 근데 근데 소문은 이제 다 중요한 건 나는데. 뭐냐면은 그 압박과 협박이 통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현직이어서 자기 배지가 위협하거나 이제 여기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두려울 게 없어. 그렇지. 차명진, 뭐 김재원도 지금 두려울 게 거의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올인이야. 김문수가 잡으면 대박이고 그렇지. 아니면은 뭐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지. 그래야 자기 다음 주 저기 게다가 또 대구시장. 1군의 그룹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진짜로 노동운동할 때 알았던 사람들이 꽤 들어요. 근데 대부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두려울 게 없어. 뭐 니들이 나를 압박을 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농사 지러 가면 돼. 농사 지러 가면 돼 다시.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안 그러니까 먹혀. 이런 야 압박이. 이번에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민중 후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진짜 재밌는 상황인데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홍준표 얘기도 해야 돼. 예, 그 너무 이 배신감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만만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떨어뜨리려고 공작을 했다. 지금 윤석열이가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다. 실제로 홍준표가 이번에 선거 떨어지고 나서 경선 떨어지고 나서 탈당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바로 탈당했어요. 왜 탈당까지 할까 네. 이렇게 하고 뭐 미국 갔나 안 갔나 모르겠는데 간다고 하고 미국 있죠.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네.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할 때 뭔가 쌓인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렇지 폭발을 했어. 그러니까 아마 근데 더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추측 비슷하게 네. 자기들 현역이나 당협위원장이 거의 다 나한테 왔었는데 직전에 자기가 원래 1차 전에 그 4강에서 절반 이상 받아서 당선되고 싶었는데 네.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또 끝까지 가는 바람에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뜻이에요. 네. 뒤에서 이제 바람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만약에 또 다른 증거가 있거나 아니 또 다른 양심 선언이 있거나 안철수나 뭐 한동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비슷한 얘기 있다 그러면 이것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 듭니다. 이 부분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용병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이 용병은 이제 윤석열 용병을 윤석열이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항상 다 해먹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다 해먹다가 더 이상 해먹을 거 없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서는 건데 그래도 홍준표가 지금 김문수 힘내라 김문수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해요. 김문수도 잘못이 있고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험사처럼 나눠야 될 거 정확하게 비율을 8대 2 정도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 친윤들하고 네. 한덕수가 8이고 김문수가 2고 말했다시피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공작에 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약속까지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 먹은 건데 저는 홍준표 시장 비판은 많이 했지만은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 중에서 항상 동의했던 거는 그거예요. 당에서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그 얘기를 그렇지. 항상 해왔거든 맞아요. 홍준표가. 예. 그거는 진짜 그 얘기를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지금 맞아요. 이제 한덕수 들여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 경선 후보들도 사실은 다 그럼 경선 과정은 뭐냐라면서 김문수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이 씻을 수 없는 거의 내분 상황으로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내분 상황으로 갈 것 같고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은 대선은 거의 참패할 거예요. 역대 최대로 지느냐 아니냐 그것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 포인트 안팎 이 정도까지 뭐 한 18% 저는 이 정도 보는데 18%. 예, 그 퍼센트 포인트 예. 차이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사실은 국힘이 직면해야 되는 거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맞아요. 예, 이제 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이 된다면 그다음에 이게 되면은요. 선거법 사건도 이게 있잖아요. 선거법 사건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위헌정당이 해산됐지 안 됐지는 모르죠. 그거는 헌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탈당자가 속출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난파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무소속이면은 이게 당이 해상되는 거니까 내가 살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 보수가 완전히 와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그래서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쌍권에 포함해서 윤석열 뭐 등등등 이 사람들한테 서로 삿대질하는 상황 이게 그렇겠지. 이제 예, 올해 하반기에 펼쳐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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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망했다.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온 거 보니까 그 김상욱 의원이 거취를 표명을 한 것 같아요. 탈당. 네, 탈당하겠다. 극우가 아니라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 기회가 되면 이재명, 이준석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딱 그거예요. 탈출은 지능순이다. 탈출은 지능순.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책임 있는 네.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얼빠진 국회의원 초선들 이런 국민의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연파정 돌릴 때 내용도 모르고 거기서 그러니까. 껴들고 지금도 내용도 모르고 껴든 거잖아요. 네. 홍준표라 가요. 홍준표 막 김문수 한덕수
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네. 국민이 뽑아준 대표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맞아.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네. 아마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러면서 이럴수록 자신의 얘기에 충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한 대로 만약에 난파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뿔뿔이 터질 겁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거대한 꿈을 갖고 정치하기보다는 자신 개인의 어떤 배지 때문에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사분오해할 것이다. 네. 저 지금도 보면 권영선, 권성동 빼고는 그 권영선 빼고는 뭘 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보여요. 이 당에. 이 당에 예. 윤상현, 나경원, 그러니까. 김기현 이런 사람들인데 누가 이걸 끌어가겠습니까? 답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 막 현란하던 윤상현 어디로 갔냐? 명태균 만난 이후에 사라졌네. 아니 그리고 갑자기 네. 어제는 네. 김문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고.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단일화에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반명 빅텐트 거기에서 지금 어디까지인 거예요? 황교안, 이준석, 이낙연, 한덕수 뭐 어디까지 근데 가요?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는 그냥 지들이 그냥 막 읊는 거고 네. 그리고 저기가 이제 그 언론이 그냥 추측성으로 쓰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당사자들의 욕망과 이익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당이나 이게 거대 정당이 아니라 네. 그럼 이준석이 단일화를 해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뭐가 있냐, 뭐 이낙연이 뭐가 있냐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한다니까요. 지금 국힘은 지금 위원정당 해산 집방 갈 수도 그렇지. 있고 이게 완전 그러면은 이제는 이준석을 찾게 돼 있어. 예전에 당대표 선거 4연패 5연패 하면서 이제 당대표로 이준석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본인의 원칙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었는데 탄핵 반대파들이 득실득실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히 무릎 꿇거나 괴멸되지 않는 이상 손을 잡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화는 박빙이어서 요거를 합쳤을 때 엎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단일화 압박이 강하지 않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07년. 단일화 얘기가 없어 그냥. 네, 근데 맞아요. 각자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어차피. 예. 이게 지금 딱 그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단일화고 하자는 얘기도 뒤로 가면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100% 이제 3자 대결인데 이번 후보가 없어질 수 있다. 이번 그러면 최종의 이재명, 이준석 대결 갈 수도 있겠다. 그럼- 그러니까 아니고. 1대1로는 좀 어렵게 이준석 목표는 저는 두 자리로 보거든요. 두 자리. 10뭐 넘어가면 절반 받고 15가 되면 다 받으니까 네. 막 그거 목표로 갈 것 같고 저는 지금 상황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이준석 이게 15% 가능하다.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준석이. 예. 단일화 할 이유도 없고요. 예, 저쪽에 예, 이상한 예. 강제 단일화 그 같이 껴가지고 할 이유도 강제 단일화. 없을 거고 아마 이 글 보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 어차피 다음에 보수 주자는 나다. 이준석, 네, 뭐 밖에 한동훈, 없다. 뭐 한동훈보다 이준석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죠.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네. 3자 구도가 될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첫날에 광화문에서 빛의 혁명 상징인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그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민주당의 당원 가입이 엄청나게 늘고 맞아요. 있대요. 5배 그런데 늘었어요. 5배가 늘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 속도 같은 기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0명이었다면 일주일 동안 그게 5,000 명이 늘어났다. 5배 정도. 취재 편의점 구독자도 좀 5배로 늘었으면 좋겠다. 예, 어렵고. 그 추천인 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조희대 조희대. 대법관 이렇게 적는 입당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희대 때문에 들었다. 조희대 때문에. 약간 웃기게 한 건 그렇습니다. 한데 예. 실제 맞습니다. 경기도당이 하루에 5,000명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날 선거 된 날. 네. 이거 상당히 크죠. 당원이 는다는 네, 거는 네.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안 그래도 민주당은 지금 당원이 많아요. 네.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은데 이렇게 는다 그러면 선거에 되게 좋게 작동하는 거예요. 약간의 중도층이 열렬 지지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대법원이래 이제 고법에서 파기환송공 재판부에서 그런 선택을 한 재판 연기를 한 거 중에 하나는 그 심상치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발할 거는 사실은 모두가 예상을 했잖아요. 그 강경책으로 뭐 나올 거도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3일 4일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이거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가 46, 잘못했다가 42 그래가지고 오히려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가 전체가? 잘했다가 그러니까 대법원이 잘했다가 4% 대법원이 잘했다가? 예, 그러니까 여조마다 다른데
그런데 이거는 보수에서 다 몰빵에 나온 거고 중도층. 중도에서 보면은 잘된 게 30, 잘 됐다가 38, 잘못된 판결이 50. 이게 그러니까. 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도 보지만은 이게 사람들의 분포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여론조사가 모든 여론조사가 이거 잘못된 판결이다. 대법이 잘못됐다. 다 그렇게 중도가 그렇죠.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말에 그 강원도 이재명 후보 이제 유세는 아니고 이제 경청 투어 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록을 했는데 대체로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참정권을 그치. 당신들이 뭔데 함부로 판단을 그쵸. 하느냐. 예. 이게 제일 큰 그죠. 거예요. 그게 그리고 크죠. 예.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이재명만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선거운동 하는데 왜 이재명만 재판받으러 오라고 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체로 반골 기질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아니지. 똑같이 기회는 똑같이 줘야지 왜 특정인에 대해서는 너는 저 선거운동 하지 말고 재판받으러 나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법원이 뭔데 그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나오고 나서 KBS 라디오 나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 맞아요. 정도로 막 엄청 끓지는 않아도 뭐냐면은 그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열받았던 게 아니 노무현이 말 그래 실수하고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근데 국회의원 니들이 뭐라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해? 그렇지. 약간 이 정서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정권에 대한 내 맞아요. 권한이 침해됐다. 근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니까 비슷해요. 예. 이재명을 꼭 지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후보고 네. 이게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지 왜 니들이 그거가 굉장히 크게 작용. 중도층은 상당수가 그 감정. 네. 그렇죠. 그것만 그 감정이죠. 제가 보기에 12일 날 몇 시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세 그 첫 공식 선거운동 캠페인 시작하는 날 저는 평범한 시민들 옛날 87년 유월항쟁 때 넥타이 부대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시민들이 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맞아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거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 작태들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우리 국민 주권을 니들이 뭔데 함부로 멋대로 재단을 해서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당신들 투표나 해. 이런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조이대의 이 사법 쿠데타 같은 난이 네. 그것도 유도했고요. 지금 김문수하고 저것도 유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법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재명 후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한덕수, 김문수 더 뛰어들었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 좀 달라지긴 했지만 맞아요. 결국 5월 1일 날에 대법원 판결이 지금 이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제 한덕수가 이제 11일까지 단일 안 되면은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게 물론 돈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대법에서 재판 연기한 게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딱 예. 그거 보는 저는 순간 끝났다. 이거는 끝났다. 못 이긴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돼도 어려운데 이거 안 돼서 돈 뭐하러 쓰노?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큽니다 그게. 얘기했잖아 최하영 씨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 팔자에 없으면 못해. 팔자에 없으면 못해. 얘기했잖아. 그거는 사람 얼굴에 보면은 인물화를 못 그린대. 왜. 인물을 못 그려.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운명이 보여서 뭐요? 정물화만 그려. 정물화만 사물만 그려. 우리 가보자. 궁금하다. 내 진짜 팔자가 궁금하네. 어떨지 좀 내 팔자가 궁금하네. 어떨지. 자, 우리 박지훈 팔자가 어떨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오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끝난 것 같다. 진짜 김문수 너무 웃겨줘서 네 국민의힘 웃겨줘서 고마워요. 예.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내란 복판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었어. 이렇게 잠도 못 우리가 자고. 박장돼서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야 막판에 국힘이 이렇게 우리를 웃겨주네. 야 진짜 큰 웃음 주말 내도록 감사합니다. 웃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 계속 더 웃어야 돼? 아유, 아, 더 웃어야 돼. 주말까지 웃으세요. 알겠습니다. 주말까지 여러분들 쭉 웃으실 수 있게 저희 취재 편의점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알찬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